네, 이번 과목은요. 2라고 되어 있으면 두 번째 과목이기도 하지만 세 번째 과목이기도 합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말되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고 하면 지금 산업안전 기사에서는 두 번째 과목이 될 거고요. 건설안전 기사에서는 세 번째 과목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동일한 과목일 때 면제 과목이 되죠. 그래서 건설안전기사일 때는 4월 28일 동일하게 3과목, 산업안전기사일 때는 두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건설안전기사를 따면 산업안전기사 합격이 되고 산업안전기사를 따면 건설안전 합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체적 변화로 맞는 것이에요. 맞는 것. 그러니까 틀리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맞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 스트레스는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요. 집사부 일체인간 TV를 봤습니다. 법륜 스님이요. 우리 아이들한테 거기 집사부 일체에 나오는 4명의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보라 그러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법보는요. 그분이 뭔 얘기했냐 하면 첫째, 법보 중에서도 겸손하라는 얘기했습니다. 겸손이요. 비굴하게 손바닥 비우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당당하게 사는 걸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법륜 스님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검소하라 얘기했습니다. 검소라는 것은요. 떨어진 옷 입고 2,000원짜리 국수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검소가 아닌 것을 해서 자기 수준에 맞게 사는 것을 검소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는 여유 있는 돈 많은 예를 들어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정몽구 회장이요. 정말 티코를 타고 다닌다고 잘못될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돈을 써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수경제 얘기하잖아. 수준에 맞게 사는 것을 바로 우리는 검소라 그러더라고요. 정재수 얘기 같으면 틀리겠지만 바로 법륜 스님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를 내지 말자. 화가 바로 우리말이지만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가 돼? 화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포크라테스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 모든 병은요. 자연으로 치유된다 그랬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자연으로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프면 우리가 뭘 먹어요? 약을 먹습니다. 약으로도 안 되면 의사가 메스를 뗍니다. 의사가 메스가 안 되면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로 고친대요. 그러나 불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합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요. 스트레스 변화가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첫째 혈소판이나 혈액에 대한 인자가 혈액 응고 혈소판의 인자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혈소판 혈액 응고가 증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벌써 나왔습니다.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호흡이 느려지고요. 중요한 장기인 뇌,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상황 판단과 빠른 행동 대응을 위해 감각기관은 점점 둔감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 내용 우리 교재 2-90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에 나와 있고요. 또 여기 3-90쪽이 되겠죠. 건설 안전기사네요. 그 다음에 22번째입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 결함수 분석. 다른 말로 하면 FTA 기법이 되겠죠. FTA 기법이 틀린 것은 해서 FTA 기법은 탑다운 형식이에요. 맨날 시험이 여기 잘 나와서 왜? 버텀은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특정 사상에 대한 모든 해석도 가능합니다. 역시 정량적 해석이 불가능이 아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독해야 됩니다. 눈으로 잘 봐야 돼. 다독도 해야 되지만 딱 보면 뭐가 보인다? 답이 보입니다. 논리 기호로 당연히 사용한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이게 바로 FTA 특징으로서 우리 교재 3-94 또는 2-94에 나와 있고요. 2017년 5월 7일 날 또
2017년 8월 26일 날 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시스템의 수명 신뢰성입니다. 오래 살게, 기계도 오래 가게 신뢰성, 믿을 수 있게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백열 설계 및 디레이팅 기술로 시스템의 신뢰성을 역시 점점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열 시스템에서는 부품들 중 최소 수명을 갖는 부품에 의해서 수명이 정해집니다. 직열은 그래서 최소고요, 백열은 최대가 되죠. 맞습니다. 수리 가능한 시스템의 평균 수명 MTBF는요, 평균 고장률과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정비례가 아니죠. 총 동작 시간이 이거 아래가 분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분자를 가지고 어떻게 비례 관계, 요거는 어떻게 반비례 또는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벌써 틀렸어요. 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수리가 불가능한 구성 요소를 백열 구조를 갖는 설비는 중복도가 늘어날수록 시스템의 수명은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은요, 평균 고장률 람다와 역수 관계가 될 것이고, 고장 밀도 함수가 지수 부품은 평균 수명을 사용한다면 역시 신뢰도는 E는 MTBF는 E 마이너스 람다 T분의 E는 MTBF분의 E는 마이너스 1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2016년 3월 6일 날 또 출제됐지만 2018년 3월 4일 날 또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이 음량기기 부품의 생산 공장에서 안전음주를 담당하는 누구 대리는 공장 내부에 경보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식을 적용하자 한다. 적용 지식 중 맞는 것이 사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은 어느냐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첫째, 신호대 배경의 희도 대비가 작을 때는요, 백색 신호가 효과적이다. 근데 작을 때는요, 백색 예쁘면 보이지가 않아요. 왜? 백색은 명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틀렸어요. 두 번째요, 강원의 노출 시간이 1초보다 작으면 강상 발생은 작아야 된다. 반대로 1초보다 작으면 발생은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적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강도의 역치가 안정되는 노출 시간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배경각 중 전멸 자본광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전멸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게 맞는데요. 또 알아둬요. 이게 10%는요. 10분의 1이나 10%는 어떻게 같다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이렇게 써놔서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래서 배경광이요 10분의 1인데 왜 10%? 10분의 1은 어떻게 1 나누기 10 하면 얼마? 0.1이죠. 0.1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바로 10%가 된다는 거.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요거 하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요, 제한된 실내 공간입니다. 소음 문제요. 음원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쉽게 말해서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뜻이죠. 저소음 기계로 대체한다. 그렇죠. 소음이 심하니까 저소음 기계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소음 발생원 자체를 밀폐시킨다. 소음을 아예 딱 해가 덮개 같은 거로 덮어보는 걸 밀폐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요, 방음 보호구를 착용한다. 이거는 소음 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개인 보호구죠. 방음은. 이것은 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방법이고 소극적이고 2차적인 방법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소음 발생원 자체를 안 나도록 하는 걸 제거하는 걸.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방음 보호구에 인체에 적용하는 것은 기막에, 기덮개 또는 솜으로 임시 변동도 가능한 것이 바로 기에 대한 청력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역시 59쪽에도 나왔지만 2016년 3월 6일, 2016년 8월 21일, 2018년 3월 4일은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때요? 최근
문제를 많이 봐야 된다. 지금 4월 28일 날 시험이었잖아요. 3월 4일 날 나온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의하는 이유는 여러분 3회 또는 건설은 4회에 안전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단 1초라도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26번째입니다. 인간이 기계와 비교하여 정보 처리 및 결정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은 단 인공지능을 제외한다 그러는데 우수한 것이 다시 말하면 기계보다 인간이 나은 것은 인간의 장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 사람이 기계와 비교한다는 것도 잘못됐어요. 그렇잖아요. 만능의 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에 가까운데 어떻게 기계와 비교하냐. 근데 우리는 이런 기계를 잘 만들어가 내가 감시당하고 있잖아요. 참 어찌 보면 한심한 겁니다. 그러나 기계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요. 기계는 연역적 처리니까 인간의 장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계의 장점이에요. 정량적 정보도 한 개, 두 개도 사람이 하는 게 기계예요.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하는 거다. 요건 어떻게?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뭐야? 사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신속한 보고는 어떻게? 컴퓨터가 잘하지 인간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몇 번? 3번이고요. 감지 기능, 정보 처리 기능, 의사결정 기능 등이 있는데 인간이 우수한 기능, 요거는 기계의 우수한 기능. 알아들을 것은 제가 꼭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기납적, 기계는 연역적. 요것만 잘 맞춰도 다른 문제 나왔을 때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용을 다 보지 않더라도 우리 해설을 보지 않겠습니다. 27번째입니다.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로 거리가 먼 것은 인간공학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인간에 맞게 모든 것을 설계하는 거예요. 기계에 맞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인간공학 분야로 거리가 먼 것은 첫째, 제품 설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설비에 대한 고장률을 일하는데 이런 것은요. 설비의 고장률을 어쨌든 설비의 고장률을 줄이기 위한 것은 적용을 할 수 있긴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인간공학에 맞선 것은 모순점은 조금. 그 다음에 역시 인간공학은 재해와 질병에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공구, 설비의 배치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것은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순수 이거는 답을 여기에서 이 문제를 출제할 때요. 출제를 명쾌한 정의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용이 제품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 질병 예방 그 다음에 장비, 공구, 설비의 원칙은 세 가지는 확실하게 맞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객관식 문제는 4개 중에 1개를 가장 맞는 것 또는 가장 틀리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적으로 이것은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 분야는 제가 작업의 환경 개선 방법이라든지 장비 공구 설계라든지 작업 공간의 설계,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디자인, 재해 및 질병에 인간공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률을 안정하게 우리가 초기 고장인 우발 고장, 마모 고장을 하기 위한 방법도 사실 인간공학의 한 분야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답이 없다 이렇게만 안 돼. 가장 틀리는 것 또는 가장 맞는 것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첫 번째 장에 딱 내놨죠. 우리 문제는 다음 중 가장 맞는 것 또는 가장 틀리는 걸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제수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점 기준에도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8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째는요. 작업 환경의 포락면이에요. 제가 포락면이라고 얘기해서 원래 포락이라는 말은요. 아기가 포대기에 거의 누워있는 잠자는 모습이 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포락면이라는 것은요. 어떤 걸 포락면에 대한 설명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포락면은 개인이 그 안에서 일하는 1차원적 공간이다. 작업복 또는 포락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당연히 미쳐야 돼요. 왜? 편안하게 일해야 되니까. 가장 작은 포락면은 몸통을 움직이는 공간이다. 몸통이 아니고요. 이것은 반드시 전체예요. 전체. 틀렸어요. 4번째, 작업 성질에 따라 포락면의 경기가 달라져야 한다. 당연히 옷도 있잖아요.
큰 사람, 작은 사람 틀려요. 우리는 인체 계측할 때도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 이거는 뭐예요? 극단치 설계라 해서 이런 설계라든지 조절을 위한 설계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원래 포락면이라는 뜻은 한 장소에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에서 사람이 작업하는데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작업의 성질에 따라 포락면의 경계가 어떻다? 틀려야 한다. 유일하게 4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이 4번은요. 역시 우리 교재 43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